대구의 청년 유출 규모가 전국 최고 수준인 가운데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사회복지 지출이 늘어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현상이 더 가속화될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지난해 국내 처음으로 대구 의료진이 팔 이식 수술에 성공하고도 불법 논란이 일었는데 정부가 법을 고쳐 오늘부터 제도화됐습니다. 경상북도가 해마다 20억 원 넘게 들이고 있는 할매 할배의 날 사업이 중복되는 데다 선심성 사업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폐사한 닭이 50만 마리가 넘었고 농작물 피해 면적이 870헥타르가 넘는 등 피해가 갈수록 더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대구의 경제가 참 어렵다고 하는데 이 경제 지표를 살펴봤더니 역시나였습니다. 이 청년은 떠나고 고령화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정 규모가 줄어드는 대구시 형편으로는 사회복지비 대기도 빠듯한 상황입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에만 6천여 명의 청년들이 대구를 떠났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평균을 내보면 청년 유출 규모가 7개 대도시 가운데 광주 다음으로 대구가 컸습니다. 청년이 대구를 떠나는 이유는 주로 직업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구를 떠나는 청년 10중 7은 수도권으로 갔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대구는 고용 규모 자체가 작은 데다 임금, 근로시간, 고용 안정성도 좋지 않아 청년층이 계속 떠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문제는 청년 유출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라는 겁니다. 여기에다 대구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에 쓰는 예산은 해마다 꾸준히 늘어 지금은 전체 지출의 32%에 이르렀고 사회 간접자본 지출 비중은 감소세에 있습니다. 사회복지 지출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부담은 대구가 7대 도시 가운데 두 번째로 컸습니다. 지역 경제에 유발하는 그런 연관 효과가 굉장히 큰 산업인데 SOC 예산 비중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좀 지역 경제가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소지는 있긴 있습니다만 사회복지 예산 같은 경우에도 고용 유발은 오히려 이제 소시 예산보다도 큰 측면이 있습니다. 늘어나는 사회복지 지출의 재정 자립도가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청년 유출로 도시가 활기를 잃고 재정 압박까지 받고 있어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네, 이런 여러 경제 지표를 보더라도 대구 경제가 무척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대구시의 경제 정책에 앞장서야 할 바뀐 경제부시장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8년 5개월을 일했던 김현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후임으로 이승호 새 경제부시장이 최근 취임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궁금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선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현재 부시장 알려진 것 보면요, SRT 사장 출신이다, 이 정도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대구시 현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대구 이 지역에서 처음 공직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서울에 있을 때도 꾸준히 대구에 관심이 있었고요. 특히 네. 이번에 면접을 보는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자료를 제가 미리 봤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대구의 큰 현안인 통합신공항 이전이나 취수원 이전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당부하신 바도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큰 현안들을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민선 7기가 한 달 정도 지났는데요. 취수원 이전 문제도 그렇고요. 대구시가 풀어야 할 과제가 정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이제 경제부시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예, 통합신공항 이전 문제는 제가 국토부에서 항공 쪽의 일도 경험을 해본 적이 있고 해서 그런 경험에다가 지금 조금 진척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일부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그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전 문제가 좀 스피드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수원 이전 문제는 물론 구미 지역 주민들하고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만 다행히 이번에 이 지사님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겠다는 말씀도 하시고 해서 분위기는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 구미 지역 주민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대구시의 어려운 입장을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뭐 이렇게 경력을 보면요, SRT 운영사인 그 SR 사장도 하셨고 또 국토교통부에서 오래 근무를 하셨는데요. 막 이러한 부분들이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뭐 어떤 좀 영향이 있을 거로 보십니까? 우선은 제가 직전에 근무했던 그 주식회사 SRT 운영회사하고의 관계는 아주 좋은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 올해 2년 동안 제가 거기 근무하는 동안 우리 치맥 축제라든지 네. 페스티벌 같은데 상품을 개발해서 연계 상품을 개발해서 저희들이 강남 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구를 쉽게 방문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뭐 했습니다. 뮤지컬이나 오페라 축제 뭐 이런 그렇습니다. 부분. 예. 그래서 그런 대구가 지금 서울에 덜 알려진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네. 부분을 적극 활용한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SR에 근무한 경험을 대구시정 발전하는데 네.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경제부시장으로서의 첫 발을 내딛고 계시는데요. 뭐 각오나 약속, 네. 대구 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치수원 이전, 통합신공항 이전 같은 큰 현안들뿐만 아니라 지금 대구에서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신산업, 6대 신산업 같은 경우에도 시민들과 소통을 바탕으로 한 시민 여러분들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소통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적극 강구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모든 그 행정을 위한 정보는 현장에 있다고 제가 그동안 공무원 생활하면서 그 신조로 살았기 때문에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해서 정보를 얻고 정책을 개발하고 또 개발된 정책에 애로점이 있으면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공무원들만 힘으로는 지역의 현안 문제나 정책을 잘 마무리 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대구 시장님 그리고 대구시를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들 좀 믿어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힘든 대구 경제를 되살리는데 힘써 주실 것을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해 2월 국내 처음으로 대구의 의료진이 팔 이식 수술에 성공했다는 소식 많이들 알고 계시죠? 이 법적 뒷받침이 없어 이 불법 논란이 일기도 했었는데 이제 합법적으로 이식할 수 있게 제도화됐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2월 2일 국내 최초로 팔 이식에 성공한 37살 손진욱 씨는 1년 반이 지난 지금도 큰 불편함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식 받기 전에 비교하면 아주 큰 만족감을 가지고 있고요. 기능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60% 정도 기능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감각도 어느 정도 돌아왔고. 수술에 성공하고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와 정부가 관련 법과 제도를 새롭게 정비했습니다. 이제 손과 팔도 이식할 수 있는 장기로 대접을 받고 수술도 공식적으로 합법이 됐습니다. 시행령이 이제부터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많은 절단 환자들에게 팔 이식이라는 수술을 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무척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천만 원이 넘는 비싼 수술비와 환자가 평생 써야 하는 면역 억제제는 아직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한국수부학회를 통해서 또 병원을 통해서 이 면역 억제제를 환자가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을 비롯한 내부 장기보다 손과 팔은 기증자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경상북도가 할매 할배의 날 사업이란 걸 하는데 해마다 20억 원 이상 쓰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데다 선심성 사업이라는 논란까지 일면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한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할매 할배의 날 사업은 지난 2015년 김관영 전 경북도지사가 역점 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할매 할배의 날을 전국 기념일로 해서 전국 운동을 확산해서 가정을 지키는 그런 효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4년째인 올해는 24억 8천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사업은 14개인데 홍보사업 8건, 교육사업 6건입니다. 기념식과 같은 일회성 행사에 1억 1,300만 원을 쓰고 홍보물 제작, 기념품 제작 같은 홍보사업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있는 23개 시군과 같이 하는 교육 특화사업 역시 다른 사업과 차이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좀 힘든 거 맞긴 맞습니다, 사실. 어쨌든 올해는 조금 이렇게 특색 있게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상들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대상도 달리 이제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국가기념일로 하자는 목표는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저희가 뭐 노인의 날이라던가 어버이날이라던가 이런 기념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념일들과 관계나 이런 부분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0월에 열리는 노인의 날 관련 예산도 기념일 행사 사업비 3천만 원을 포함해 1억 원 넘게 잡혀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내년도 예산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전 경북도지사가 추진해온 선심성 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경북에서 어제 하루에 닭 2만 5천 마리가 폐사하면서 이번 폭염에 폐사한 닭과 오리가 50만 마리를 넘어섰습니다. 농작물 피해는 수박과 인삼을 중심으로 영주가 200헥타르에 육박해 경북에서 가장 많았고 문경과 상주, 안동이 뒤를 이었습니다. 폭염이 다소 주춤하면서 온열 질환자는 추가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상주시 가장동 남상주 나들목 진입로 인근에서 오늘 새벽 1시 40분쯤 2010년식 에쿠스에서 불이 나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